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 자체로 변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뭐 망언집 진짜 망언집은 민주당이 냈는데 그 이후에도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나오는 그런 말과 행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 또 이제 논란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변수 아니냐. 저기 오늘 경향신문인가 아침에 보는데 대구의 어떤 시민이 김문수가 시골 교장 선생님 같은 이미지라 순박해 보이지만 정치 오래 한 사람이라 내공이 있다. 예. 아마 지지자인가 봐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골 교장 선생님 과분한 평가고요. 예. 그냥 동네 영감님이에요. 그 사실은 되게 형편없는 영감님, 교양도 없는 영감님. 네,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기 같이 일하고 있는 뭐 동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미스 아무개라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낡은 사람이지, 늙은 사람이고. 그렇죠. 그냥 그리고 감각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까지는 못 오고 이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네. 뭐라고요? 뭐 이럴 거고 진짜 형편 없는데 저는 국힘 분들이 그 난리를 치고 하여튼 대선 후보를 만들어냈는데 예. 자기들은 창피하지 않은지 저는 아무리 뭐 총선이 아무리 멀었고 윤상현 말대로 국민들이 1년이면 다 까먹는다고 치더라도 자기도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저런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할 때 자괴감 같은 게 안 될까요? 아니 어느 정도는 멀쩡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망언집 낸 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뭐하러 돼요? 그냥 계속 망언인데 그거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둬도 그러니까 되는데. 매일이 재정 망언. 증보편을 날마다 내야 돼. 매일이 망언이고 예. 써준 거 읽지 않으면 그냥 망언이에요. 그 여러 장면들이 보이잖아요. 자기 예. 그 경선 캠프 때 자기 대변인한테 여성인데 저리 비켜부터 예. 해가지고 뭐 그냥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잖아요.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잖아요. 예. 카메라도 의식 못하면서 아무 얘기나 막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도 이 사람의 그 시작은 노동운동이고 또 현장 노동자로서 살아왔고. 옛날에 70년대 노동운동 했던 선배들도 마초들이었어요. 사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배우지 못했죠. 아 여성이나 뭐 젠더 감수성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80년대 멈춰 있는 거야 인간들이. 네, 아니 80년대도 그런 세례랄까 이런 거 못 받은 거고 예. 제가 예전에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대리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2005년쯤인가 하여튼 네. 근데 죄송합니다. 저 2008년에 네, 예. 이명박 정권 때 근데 그때 민주노총 위원장이 도망 다니는 과정에서 그걸 도와줬던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 하려고 하고 뭐 이러면서 미쳤네. 이제 생긴 문제였거든요. 예. 미쳤는데 그때도 그 굉장히 많은 민주노총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에서 탄압받고 있는 민주노총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이런 걸 폭로하고 공개하고 민주노총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돼, 민주노총이랑 지금. 껍데기가 무엇을 위한 건지 예. 기본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된 여성조합원도 챙기지 않는 총연맹이란 조직이 뭐 어디다 써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20년도 안 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2008년에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물론 전부는 아니고 예. 일부 뭐 정파고 지도부였겠지만 예.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오래전에 일했던 김문수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그러니까 것도 그런 없지. 건 빵점이에요, 빵점. 한 번도 진지하게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얘기하고도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 있잖아요. 아 뜨거워라, 나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 배현진 예쁜데 왜? 진짜로 나 안 보고 배현진만 아니 보던데 칭찬을 왜? 한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그렇죠. 거지. 이런 예. 사람이 가락시장을 위해서 일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 뭐가 문제지, 이것들은?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상황. 엉망진창이야 진짜.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거고 저는 사실 그 미스 가락시장 발언 말고 제일 충격적으로 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내용을 모르는 것 같다. 최병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거. 그 인식을 네네. 제가 받았고요. 네네. 뭐 잘 모르는 것 같다. 김문수 후보가 현충원 가서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거는 이제 실제 노동부 장관을 하기 전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이분에게 있었던 건가?라는 그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뭔가 좀 저급하고 저열해 보이는 그런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지금 쓰면서 오늘도 또 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제도 썼고 어제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찢는다라는 표현이죠. 이제 그 표현은 오늘도 쓸지 모르는데 이런 거를 하는 게 뭔가 좀 선거 전략도 다시 좀 구시대적이고 어떤 문제 인식이 잘 없다. 이런 측면에서도 좀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김문수 씨가
진지하게 독서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셔요? 저는 안 들어요. 10년, 20년 동안. 진지하게 아스팔트에서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만 보고 집회에서 한두 마디 듣고 그다음 유유상종이잖아요. 전광훈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전광훈.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수준에서 그냥 맴돌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맴돌았기 때문에 윤석열에 의해서 장관으로 발탁된 거죠. 예. 나이가 많고 예. 그다음에 노동 관련 경력도 없어요. 옛날에 노동운동 했다는 거 그 정도죠. 그러니까 40년, 50년을 건너뛰어 가지고 갑자기 장관이 된 거예요. 노동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사람이. 예. 그러면서 그냥 우쭐한 거거든요. 갑자기 관용차 나오고 뭐 비서가 딸리고 기사 달린 차를 타고 다니니까 좋고 이런 거 정도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안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없죠. 이제 TV 토론 벌어지면요. 네. 그래도 윤석열은 귀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리백이 뭔지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세요 이 수준인데. 네. 검찰총장 하면서 그걸 몰랐을 수도 있겠다. 김문수는 화낼 거거든요. 예. 이런 거 왜 물어보냐고 좌파냐고 기대하지 마세요. 예. 그분들은 기대할 게 없는 분들 같아요. 그때 정말 분위기가 윤석열을 밀어주고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네. 아리백을 모른다는 게 너무나 치명적이거든요. 네.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안 팔아주겠다는 건데 안 사주겠다는 건데 예. 그 얼마나 심각한 문제야. 근데 그 아리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대통령 시켜놓고도 참 우리 국민들이 이게 아니 뭐 미래를 염려한 것일까? 용어는 모를 수 있다고 쳐요. 예. 그러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김문석 기후 위기라는 개념을 놓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기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기대되는 게 없고. 아니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네. 예. 김문수가 또 대선 후보로 떠오르게 된 게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그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석에 있는 장관들 보고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예.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했을 때 안 했잖아. 가만히 자리에 있었잖아. 일설에 의하면 귀가 안 들려서 그냥 앉아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이런 극우들의 마음을 산 거 아니에요? 저 탄핵을 반대하는 예. 내란을 찬동하는 그 자들에게 눈에 들어가지고 그 조직화된 그들이 김문수를 밀었던 것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걸 꼿꼿하다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아리백 얘기도 하셔가지고 윤석열 후보 때 하고요 김문수 후보 때는 그 여론이 반응하는 뭐 흐름이나 분위기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 주변에도 실제로 아니 왜 공정과 상식 좋잖아. 아니 뭐 윤석열 검찰총장만 했는데 그 아리백 꼼보 알아야 돼? 뭐 모를 수도 있고 환경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 용어는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흐름이 그때는 윤석열 바람이라는 게 실제 뭐 존재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김문수 바람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김문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대하게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리백 정도면 모르는 게 아니라 대체로 다 모를 거예요. 현안에 대한 이해가. 네네. 그리고 갑자기 공부도 안 돼요. 공부는 틈틈이 해야 되는데 네. 공부하는 삶이 없었어요. 예. 김문수는 성장하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옛날에 맴돌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후보로 나왔어요.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 만약에 김문수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결정도 못 해요. 모르니까. 네.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네네. 그런 사람의 정체는 이제 TV 토론 과정에서 너무 정확히 드러날 거예요. 일이 첫 TV 토론이니까 네. 아마 그때 이제 경제 분야거든요. 네. 그때 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는 저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김문수 후보 자체가 이 선거판의 가장 큰 변수 아니냐. 이제 선대위 관계자들도 당황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저희가 앞선 브리핑 시간에도 이제 언급을 해봤고 우리 또 오차임 국장님 말씀 좀 들어봤고요. 네. 예, 지금 이제 본선 무대에서 매일매일 이제 대선 주자들이 행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어떤 논란이 있을지는 저희가 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예. 김문수 후보 리스크 때문에 발발 떨고 있어요. 예. 진짜 막 그 선대위 관계자들이 당황할 정도고 저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선대위 관계자 중에 석동현 변호사가 무슨 위원장으로 김문수 선대위에 들어갔다라는 거. 그 윤석열 변호했던. 그렇죠.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재미 포인트인데 홍준표 캠프의 대변인으로 합류했던 MBC 아나운서 출신 이성배 씨가 김문수 선대위의 대변인으로 들어갔다는 거. 예.
그거 두 가지는 어떻게 보셨어요, 특국장님? 관심 없어요. 아니 왜 진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예. 홍준표 따라다니다가 별볼일 없겠구나. 그러니까 예. 김문수 따라다니면서 뭔가 떡고물이라도 생기려나? 예. 라는 욕구 말고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해서 예. 아주 미세한 진폭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요. 자기 행보가. 예. 그러니까 관심 가질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공익을 위해 네. 또한 더 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예. 내가 정치를 하겠다 이런 사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 다들 한 자리 하려고, 예. 한 자리 하려고 아니 오히려 정계에 입문하고 말이죠. 움직임 중에 주목할 만한 건 홍준표 팬클럽 회원들이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예. 이런 거는 주목할 만하죠.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 옮겨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 까닭이 뭘까 하면 뭐 김문수 너무 형편없는데 예. 어떻게 사람으로서 김문수를 지지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의미를 담을 게 있지만 예. 이성배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홍준표 대변인 하다가 김문수에 붙어서 뭘 한다? 평가할 대목이 없잖아요.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어 그 사람. 너무 폼 잡고 뉴스를 하더라고. MBC 뉴스 이성배입니다. 아니 누가 그 5분짜리 뉴스를 하는데 자기 이름부터 내 겁니까?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연합뉴스 저기 여러분 박영식입니다 하면서 뉴스 시작합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자막으로 근데 나오잖아 또. 자기 이름 얘기 안 하나요? 아, 이름은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정통 시사 아.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얘기할 수 있는데 네네. 보통 이제 뉴스는 정신 그냥 뉴스나 전달자니까 맞아요. 전달하는 네. 경우에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만 하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성배 얘기 그만해요. 네. 재미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게 그거를 네. 통합선대위라고 네. 용광로라고 통합선대위가 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동훈이 선대위원장 하고요. 예. 황교안 그랬잖아요. 선대위 참여하려니까 그거는 이랬잖아요. 예. 홍준표가 미국에서 돌아오고 예. 그래서 다 함께 유세차 타고 돌아다니면 예. 그나마 국힘 차원의 통합선대위는 돼요. 예. 근데 국민 통합선대위는 아니죠. 예. 국힘 차원의 통합선대위는 되는데 예. 지금 이것도 안 되잖아요. 예, 예. 한 새벽 3시, 4시에 난리친 게 한동훈이 혹시라도 후보 등록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네. 한동훈은 유세차 탈 일이 끝까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국힘에서 한동훈이 만약 3할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미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권을 저쪽에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3할 정도의 지지는 간단하게 제끼고 가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욕구잖아요.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고 있는데 지들끼리 아니 가장 중요한 후보가 선거 운동도 안 해주고 지지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대변인 한 명이 움직였다고 해서 주목할 만한 상황이냐? 그렇지 예.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통합이 정말 아니라 엉망진창이에요, 저당은. 그러니까 이제 네. 통합이 아니라 그냥 뭐 봉합 정도로 아니 통합은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를테면 대선 후보로 출마할까를 고민하던 김부겸 씨 전 총리가 예. 선대위에 참여했고 경선 과정에서 붙었던 김경수 씨가 참여하고 있고 예. 김동연 지사는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니까 못 하고 있고 예. 그렇지만 하여튼 광범위하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의 통합을 이뤘죠. 게다가 윤여준 씨나 뭐 권오월 씨나 이인기 씨 전 국힘 계열의 국회의원들이죠. 예. 이런 분들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런 분들을 모셔오면서 국민통합선대위를 구성했잖아요. 이러면 이쪽에는 통합이라고 얘기할 만해요. 정당 통합을 이뤄냈고 예. 그렇죠. 정당에서 좀 불만족하거나 뭐 이재명에 대해서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거나 하는 사람들도 선대위에서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유세차 열심히 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내 통합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당 외곽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까지 들어와 가지고 같이 운동을 해주면 예. 국민통합선대위가 된 거죠. 예. 국힘과 민주당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